누리다쌤의 5분 톡톡. 삶을 디자인하라 라이프 케어리스트 영유아 웰리스 컨설팅을 맡고 있는 누리다쌤이에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ADHD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요즘 기관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ADHD의 명확한 행동 특징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이거는 뭐지 하는 경계성의 아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ADHD는 소아정신과에서도 가장 진단이 많이 내려지는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ADHD가 보이는 특성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주의력 결핍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잉 행동,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충동성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인 주의력 결핍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되게 집중을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가 그런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주의력 결핍에 있어서 집중을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집중을 못하는 것을 말하고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 때 주의력 결핍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인지적인 활동을 할 때 이때는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데 그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주의력 결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과잉 행동 부분에 있어서는 이 행동이 목적이 없이 목적 지향적이지 않고 불필요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거나 1분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굉장히 부선스럽게 행동한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행동은 그렇지 않더라도 의미 없는 말을 계속 혼자 이야기를 하는 거에서도 과잉 행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는데 그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줄을 서 있다가도 다른 친구에게 불편함을 주면서 앞으로 계속 끼어든다던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과를 내가 바로 알아야 되고 모든 것을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걸 말을 합니다.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을 충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으로 사회관계가 저하될 수도 있고, 특히 또래관계가 중요한 유아 시기에는 또래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유아 시기에는 놀이뿐만 아니라 학습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학습에도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찰을 좀 잘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규칙 지키는 것이 어렵고 학업과 같은 지루한 작업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아기보다는 유아기 때 이런 모습들이 관찰되는 거를 인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아이들은 원래 산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산만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것과 어떻게 ADHD를 구분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래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부모님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집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기관만 가면 선생님이 아이가 많이 산만하고 외부 활동을 할 때 특히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피드백을 듣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가정에서는 아이와 부모님과 1대1의 관계이거나 자극을 받더라도 익숙한 자극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이 그렇게 과잉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관에서는 굉장히 자극이 다양하고, 그리고 이게 뭐 정해진 시간에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극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행동이 주의력을 결핍되는 행동을 보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과잉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교사와 함께 의논을 하시고 전문기관의 확인도 필요한 거죠. ADHD의 진단이 어느 연령대에 진단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만 5세에서 7세 정도면 진단도 가능하고 만 6세가 되면은 법적으로는 약물 치료도 가능한 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이 아이가 ADHD가 있어요 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받아들이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아이들을 이런 시선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고, 특히 또래 관계가 중요한 유아기, 학령기를 거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사회관계를 잘 맺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삶의 질을 조금 더 높이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선 도움을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누리다 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